지난주에 이어서 상호작용에 대한 수업입니다. 본 수업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상호작용 타입들이 어떤 행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인터페이스 스타일에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시스템이 제공하는 상호작용의 트렌드를 함께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5가지의 행위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만 포커싱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시한다. 우리 명령어 치는 것들 있죠. 그냥 딱 명령어 쳐서 바로 액션이 나올게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이 이제 지시하는 거게 될 거고요. 대화한다. 뭔가 질문과 대답을 가지고 왔다 갔다 인터랙션 하는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가장 대화한다라고 생각하면 실이나 트위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가입을 할 때 이름 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 이렇게 성명 이렇게 쓴 경우도 사실은 왔다 갔다 퀘스천과 응답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 대화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걸 좀 더 순화해서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대화형이잖아요. 사실 같은 폼인데 형식만 다른 거고요. 이것도 대화하기고요. 탐색하기,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들, 메뉴 구조라든가 혹은 우리가 탐색 기능도 다 탐색하기 중에 들어가고, 조정하기 혹은 조작하기, 이렇게 2가지 용어가 사실 제 PPT도 그렇고 책에서도 혼동이 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조정하는 거, 매니플레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위임하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타일들이 다 달라지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시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태스크가 길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태스크가 길지 않고 명확한 전달이 필요할 때, 굉장히 빠르게 명확한 정보를 처리해야 될 때 지시하기 같은 것들을 써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승차권 판매할 때 내가 갈 곳 정해서 바로 클릭을 한다든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1,000원, 1,100원, 1,000원 되면은 지시하기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시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쓰고요. 근데 명령어 같은 경우에 잘 모르면 더 문제가 크긴 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하는 이유가, 지시하는 이유가 뭔가 일을 빨리 태스크를 짧게 만들어서 수행하는 경우, 굉장히 상호작용 관점에서는 가장 낮은 레벨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 스타일일 거예요. 이런 지시하기는 대부분이 단축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펑션 키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컨트롤 V, 컨트롤 C 이런 것들. 뭔가 대화하는 거 전혀 없죠. 뭔가 탐색하는 거 전혀 없죠. 그냥 명령어를 쳐서 빨리 수행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 상호작용에서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이고요. 예전에 도스 환경의 프롬프트에서도 우리가 단순 명령어를 쳐가지고 빨리 수행하는 것들, 유저 프렌들리 하진 않지만 일단 우리가 엑스퍼트가 되면 빨리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기본에는 내비게이션, 메뉴 구조처럼 해가지고 탐색할 수 있게 막 해요, 사람들이. 근데 어차피 전문가는 내가 쓰는 기능만, 주요 기능만 사용하게 되고, 걔를 맨날 클릭해서 가는 것보다는 명령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전문가용을 위해서 메뉴 탐색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시하는 걸 같이 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용은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하기 스타일은 이런 초보자가 아닌 경우 전문가들에게는 되게 유용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명령어가 말도 안 되게, 컨트롤 C는 뭔가 카피한다, C의 그 카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의미적인 연관성이 있을수록 명령어가 오류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하기나 이런 명령어 스타일을 할 때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다양한 실행을 하는 방법에서 아이콘 클릭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메뉴 하나하나 시작부터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바로 그냥 단축키 눌러가 실행하는 경우를 지시하기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봐요. 이런 명령어 스타일들, 예전에 도스에서 많이 쓰던 것들. 근데 아까 윈도우에서도 이런 명령어 쓰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복되게 다양한 인터랙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지시하기고요. 이야기하기, 대화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한단 말은 퀘스천과 리스폰스가 있는 거예요. 퀘스천이 꼭
물음표가 있어야지 퀘스천이 아니라 아까처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명령에서 딱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짧은 태스크가 아니라 뭔가 하나의 골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하나하나 응답해서 퀘스천 응답, 퀘스천 응답으로 구성되는 형식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기, 혹은 대화형 그 이야기하기를 만들기 위해 대화형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과 대답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질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퀘스천이 꼭 마크가 있지 않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절차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골을 완성시키기 위한 거고요.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것들. 내가 우리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명령어처럼 딱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찾는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찾아가는 그런 인터랙션들 얘기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런 설치할 때, 그쵸? 설치할 때 그냥 한번 딱 눌러가지고 명령어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세팅에 대한 검토라든가 구성 요소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양식형도 있어요. 대화하는 게 꼭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그 물음과 질문과 그다음에 내가 응답해야 되는 그런 폼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탐색하기. 이런 걸 탐색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시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지시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축키를 기억을 하죠. 그냥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해요. 근데 메뉴형은 뭐냐면 내가 직접 찾아가죠. 찾아갈 때 그 인지심리학 쪽에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뭐냐면 내가 컨트롤 C가 복사하는 거다. 메뉴를 가가지고 편집해서 컨트롤 C 가는 거 복사하는 거다. 같은 거지만 컨트롤 C는 외워서 하는 거죠. 외워서 하는 거는 프리 리콜인 거예요. 완전 그냥 아무 뭐 오브제 상관없이 내가 프리 리콜해서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 내가 메뉴 편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편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런 복사기가 있네. 메뉴를 보면서 이거는 복사하는 기능이야 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리코그니션이라고 해요. 리콜은 그냥 아무 오브제 없이 그냥 내가 딱 바로 기억하는 거를 리콜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한양대 로고 보면 왠지 우리 학교 막 예전에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은 리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인지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탐색하기는 내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메뉴를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옵션 컨텐츠를 막 둬서 내가 뭘 하려고 했던지를 기억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탐색하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전문가보다는 초보자들이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제공자 입장에서 또 뭐가 좋냐면 사람들이 그냥 맨날 쓰는 날씨 보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날씨를 보려고 하니까 옆에 스포츠도 있네, 뭐 동영상 정보도 있네, 뭐 금융 정보도 있네,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 자기들이 제공하는 다른 컨텐츠들도 한 번쯤은 눌러보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런 탐색하기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탐색하기를 많이 쓰고요.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 대화로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메뉴 구조를 많이 메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메뉴가 많으면 내가 어디인지 모르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메뉴 스타일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명령어 스타일에 비해서는 당연히 효율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내가 편집에 가면 어디서나 어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든 편집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편집 기능들이 있을 거라는 예측 가능한 행동을 유도한다는 면에서는 또 메뉴 스타일이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단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어떤 스타일로 인터랙션을 설계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고 그 똑같은 컨텐츠를 사용하더라도 초보자도 있고 숙련자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혼합형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사용자고요. 이게 매니플레이션인데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의미상으로 좀 더 조정하기가, 저는 이제 설명하기가 쉬워서 이제 조정하기로 제가 설명은 하고요. 이제 조정하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메뉴 클릭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매니플레이션, 내가 뭔가를 직접 만져서 조작하는 느낌, 조정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들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앱 같은 경우에 사진 늘릴 때 이렇게 조작을 하죠. 그러면 뭔가 화살표가 나거나 혹은 마우스로 할 때는 화살표가 나오지만 마우스 안 할 때는 바로 내가 컨텐츠를 키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내 의지에 의해서 조정한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인터랙션들을 조정하기 혹은 직조작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할 때도 내가 직접 게임 1인칭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아바타 게임하는 것도 하나의 직조작 중에 하나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이미지를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도 직조작 중에 하나고요. 뭔가 진짜 내가 조작하는 게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변화 과정도 볼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다는 주체를 보여줄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과거엔 많이 없었어요. 도스 환경에서 이런 그래픽 작업이나 동적인 영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직조작 스타일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아바타도 그렇고 아바타도 요새는 올드하죠. 지금은 아예 내 이미지를 내가 직접 조작하는 그런 촉각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직접 조작하는 경우 그래서 내가 직접 어떤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는 것들을 직조작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메타포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뭐 볼륨 같은 경우에 옮긴다, 볼륨을 키운다, 낮춘다가 그냥 플러스 이렇게 명령어를 넣을 수도 있고 편집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진짜 볼륨 우리 아날로그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사용하는 걸 얘기해요. 이런 내용할 때 메타포란 말이 나중에 또 설명이 될 텐데 상호작용을 얘기할 때 메타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중심 디자인을 시작할 때 메타포라는 거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돈 노만 얘기했던 것처럼 화면에서 저장하기를 세이브라고 하지 않고 뭔가 플로피 디스크 혹은 지금은 DVD, 뭐 USB 이런 정말 이 저장하기에 가장 밀접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메타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히 시스템 언어가 아니라 내가 저장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조작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더 빨리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메타포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내가 직접 조작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이해가 될 수 있겠고요. 아바타 꾸미기 예전에 한참 유행했어요. 그 미니미하고 막 이럴 때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뭔가 내 거라는 거, 내가 바로 그냥 머리 스타일을 동그랗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가지고 직접 조작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드러난 게 마지막인데 위임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조정하는 것도 뭔가 현실감을 준다는 면에서 좋고 메뉴를 주는 것도 내가 로지컬하게 어떤 정보를 찾아가는 것도 좋고 탐색하는 것도 좋고 명령어 되게 쉬우니까 외우기만 하면 엑스퍼트는 좋아하는데 요새는 위임하기,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혹은 내가 항상 챙겨야 되는 일들을 시스템이 대신해주는 그런 상호작용 형태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 때가 되면 물어보죠. 그런 것들. 뭐 다른 예를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업그레이드나 바이러스 검사처럼 내가 바로바로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얘가 먼저 계산해서 알려주어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위임하기라고 하고요. 장점은 당연히 여러 단계의 귀찮은 작용들을 상호작용을 단순화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많죠. 괜히 그 바이러스 검사나 이런 경우에 뭐 설치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내가 원하지 않은데 이제 설치돼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위임하기의 어떤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임하기 시키려면 인터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능형 대리인이라고 국문으로는 해석은 했는데 뭔가 시스템이 대신해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장점은 내가 바이러스 검사를 뭐 한 달마다 해야 된다면 얘가 알려주니까 좋고요. 그리고 뭐 내가 한 달마다 한다고 했을 때 지켜주면 좋지만 가끔은 자기 맘대로 팝업이 뜬 경우는 귀찮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위임하기가 굉장히 나를 편리하게 해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때 일어나는 경우, 아까 바이러스가 검사를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어떤 설치를 한다든가 다른 액션을 취할 때나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똑똑한 게 아니라 뭔가 마케팅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임하기 기능을 못 믿는
그런 문제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합형으로 쓰여요. 일부 기능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기능들은 대리인이 해줘야 되는 거고, 초보자를 위해서 대화형도 처음엔 띄웠다가 메뉴도 같이 줬다가, 근데 전문가를 위해서는 단축키 꼭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 굉장히 복합형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시스템 볼 때도 이게 단순히 왼쪽에 메뉴 있고 오른쪽이 기능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떤 기능은 메뉴형으로 했고 어떤 기능은 대화형으로 했을 때 얘는 왜 대화형으로 했을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혼합형,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파워포인트 보시면 굉장히 많은 혼합형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입력해서 우리가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메뉴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몰랐던 기능 가끔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이얼로그 기능들, 마법사 기능, 절대 안 쓰는 기능이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혹시라도 정말 처음 쓰는 사람들은 좀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폼에 필인하는 것들도 우리가 제공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이제 대화형 중에 하나고, 그 외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직조장 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우리 뭐 사진 자를 때도 자릅니다. 딱 엔터 치는 게 아니죠. 보통 내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고, 그때 내가 움직이는 과정이 눈으로 보이죠. 진짜 직접 조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조작을 하는 경우,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능에 들어가 있고, 일부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템플릿 찾을 때도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것도 내가 다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메뉴로 다 찾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추천을 해주죠. 이런 것도 일부 대리 에이전트가 이렇게 정보를 찾아주는 그런 적재적소에 이렇게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스템이 그냥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이걸 메뉴로 할 건지 아니면 뭔가 채우는 폼으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작을 하실 때, 그 컨텐츠 제작을 할 때 다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책은 보지 마시고 한번 그냥 고민을 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에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있죠. 오늘 얘기했던 명령하기부터 시작해서 대화하기, 이런 것들 5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뭐를 얘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대충 설명드리면 서울시청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있죠. 얘는 내가 추천기를 고를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추천길 서울시청을 썼는데 서울시청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많았나 봐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얘는 실제 내비게이션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마지막은 교통정보가 업데이트돼요. 그래서 다시 그 교통정보 반영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각각 어디에 해당할지 한번 본인이 고민해서 5가지에 넣어보세요.